이준석, 사실 이준석이 여겨진 형국이라 이렇게 지칭하는 맥락에서부터 명백한 차이가 나는 페미니즘이라는 용어를 교묘하게 이용한 정부의 지향점 자체가 메갈의 지향점과 같기라도 한 것처럼 흑색 선전해버려 적당하게 안티페미니즘을 주장해주고 보수는 남성들 편이다. 우리 보수는 저 남혐주의자들과의 극단적 혐오를 상식과 정의의 힘으로 규탄하는 올바른 토론 배틀TV의 자유영혼 논객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페미니즘 관련 논란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저는 솔직히 참으로 우스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젠더 갈등은 냉정히 보자면 갈등의 근본적인 실체가 전혀 없는 게 맞습니다. 어차피 남녀는 부부로 함께 살 수밖에 없는 관계입니다. 어차피 결국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살 남과 여라는 두 집단이 사회 갈등의 요인이 된다? 그 자체로 결말이 뻔한 얘기죠. 두 집단 간의 갈등을 잘 봉합해두지 못하면 상호간의 전쟁으로 간다든지 상호간의 굴림과 지배의 양상으로 가게 된다든지 계층화된다든지 하는 식의 성질이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남녀 집단이 근본적으로 남북이 이념 분쟁으로 갈라지듯이 갈라져서 따로 살 수가 있습니까? 남자들만 모아서 남한으로 가고 여자들만 모아서 북한으로 가고 으르렁거리면서 주적으로 삼고 전쟁도 하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20대 때 한때 서로 죽일 듯이 미워하고 싸우고 했더라도 결국 한 가정을 이루고 여보 당신 하면서 잘 사는 게 남자와 여자입니다. 따라서 이 갈등은 결말이 뻔합니다. 결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이 사회의 근본적인 과제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습게도 이 문제는 전체 정치판을 좌지우지하는 커다란 변수로 부상해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이 과정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 본질적 무게가 커서 중시되는 게 아니라 자극적인 흥행 요소들이 덕지덕지 달라붙어서 본질적인 무게감보다 훨씬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군 가산점 문제를 기회균등의 문제가 아닌 남녀 갈등의 문제로 봐버리면 자극적인 흥행 요소가 따라붙어서 폭발적인 관심을 끌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왜 그게 가능하게 되었나? 남녀 극단주의자들의 대결 구도가 일베와 메갈이라는 소수 집단 간의 대결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젊은이들 커뮤니티 전반의 기본값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구도에 몰입하여 상당한 에너지를 쏟는 일종의 대결 문화가 젊은이들 사이에 이미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슈화를 노리는 입장에서는 남녀 대결 구도의 틀 안에 이슈를 끼워 맞춰서 흥행시켜보려는 지향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이슈의 흥행을 위해서 억지로라도 요소들을 추출하여 대결 구도 하에 끼워 맞추는 상황. 강남역 살인사건이 여혐사건입니까? 강남역 사건은 여혐사건으로 논해지고 있죠. 그리고 수많은 인파가 남성들의 여성 혐오가 멈추길 바란다면서 매년 살해 현장에서 추모제를 실시하고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죠. 이것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습니다. 순기능이라 한다면 이 살인마의 잘못이 잊혀지지 않고 항상 대중의 기억 속에 남아 경종을 울려준다는 점이 있을 거고요. 역기능이라고 한다면 이 살인마 개인의 잘못으로 논해지지 않고 남성 전반이 이 살인마와 같은 잠재적 범죄자라는 잘못된 믿음이 확대 재생산된다는 점이 있을 겁니다. 범죄자에 국한된 적개심을 키우는 게 아니라 남성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적개심을 키우고 확대 재생산시키게 된다는 점에서 그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유형의 혐오가 되었든 간에 혐오 사상의 확대 재생산은 그 자체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갈등을 줄이기 위해선 혐오 대상을 줄이는 쪽으로 사고의 지향점이 향해야만 하겠죠. 그런데 특정 개인의 사이코 범죄를 두고 개인이 아닌 한 집단의 특징에 기인한 범죄라면서 단수의 잘못을 다수의 특성에서 원인을 찾아버리면 혐오의 범위는 불필요하게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조선족이 저지른 잘못을 두고 이것은 그 범죄자의 개인적인 특성이 아니라 조선족들의 종족적인 특성이니 앞으로 조선족들은 범죄자 취급해버리는 것이 맞아. 혹은 어떤 전라도 사람이 잘못을 저지른 것을 두고 이것은 그 사람의 특징이 아니라 전라도 놈들의 종특이니까 앞으로 전라도 사람들은 상대도 하지 말아야 돼. 라는 식의 결론은 그 자체로 혐오를 확산시키고 사회 분열의 불씨가 된다는 얘기죠. 특히나 누군가의 혐오를 똑같은 방식의 혐오로 맞받아 쳐버리기라도 하는 경우 그 투쟁의 전선은 자동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원리는 이렇습니다. 지나가던 남성 1인, 평소에 일배 따위는 관심도 없고 그런데 들락거리는 성향이 전혀 아니었지만 어찌하다 보니 일배와 메갈의 싸움을 슬쩍 구경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본인도 덩달아서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남성이란 이유만으로 벌레 취급하면서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나 자기 아들이나 자기 남동생, 오빠마저도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버러지 취급을 해버리네. 결국 본인도 싸잡혀서 남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조리돌림하고 있는 현장을 확인한 이상 이건 얘네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남성 전반에 대한 공격이며 나 역시 그 일원이다 라는 인식을 하게 되고 그 대전에 뛰어들 심리 상태가 만들어져 버리거든요. 메갈 측에서도 역시 똑같은 기전이 적용됩니다. 일베와 메갈 대전을 지나가다 엿보게 된 여성 1인이 있어요. 그 여성 1인도 일베가 싸지르는 여성 비하의 모습을 보면 참을 수 없기는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결국 사명감을 갖고 이 전선에 뛰어드는 참가자들을 무한 양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부당한 피해자로 몰리는 상황에 분개합니다.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부당한 피해자의 지위에 몰리는 순간 정당한 명분을 부여받죠. 나를 먼저 욕해서 나를 피해자로 만들어버렸던 상대를 내가 욕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정당하다. 내가 혐오의 피해자라면 내가 하는 혐오는 모두 정당한 것이다 라는 생각에 혐오 범죄에 대한 그 어떤 죄책감도 가지지 않고 마음껏 혐오를 분출할 수 있게 됩니다. 우습게도 이게 비주류 사회에서 극단으로 치닫는 촌극이 발생하는 동안에 주류 사회는 그저 이것을 수수방관하고만 있었습니다. 이런 병적인 혐오의 확산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제도권의 주류들은 이 문제의 열기에 편승하여 자기 장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학계의 일부 페미니즘 인사가 이들의 논쟁에 가세합니다. 논란이 되었던 윤지선 교수. 제대로 된 페미니즘 학자라면 이런 혐오의 사상이 본래적 의미의 페미니즘과는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게 이런 병적인 투쟁 상태로 변질되어 버린 그 폐단에 대해서 비판하는 학문적 통찰을 논문에 담았어야 하는데 아예 이 투쟁의 한쪽 편에 서서 직접 플레이어로 참가해버립니다. 정식 학술지에 윤지선 교수가 게재하셨다는 논문이 이런 식이에요. 한남충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한남충은 한남 유충 시절부터 남성 중심의 사회 주입 활동에 의해 자연스럽게 학습된다. 결국 남성 중심주의에 쩔어있는 이 사회 자체가 거대한 벌레 사육서와 같은 것이다. 메갈 입장에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겠죠. 봐라, 저명하신 학자분께서도 우리를 지지하셨다. 학문적 권위가 실릴 정도로 우리들의 혐오는 정당한 것이다. 자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비인권적인 혐오 행태를 페미니즘이라는 정당한 학문적 전통이 있는 사상 조류로 착각하고 더욱 혐오의 열기를 죄책감 없이 내뿜게 되는 것이죠. 이 비정상적인 열기에 편승한 주류 세력은 단지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보수 정치권. 보수 정당 입장에서는 이게 참 이용하기 좋은 소재이기도 합니다. 진보는 곧 페미이고 페미의 폐악질은 곧 진보의 폐악질이다 라는 공식을 대중들에게 주입시키기 딱 좋은 형국이기 때문이죠. 진보정부 10년과 문정부 하에서의 여성 인권은 크게 발전했습니다. 진보주의자들은 인권의 신장과 만인의 기회균 등, 즉 평등을 지향점으로 정책을 수립해 나갔었고 그것의 일환으로서 남녀의 양성평등 차원에서 여성 인권의 신장을 추구해 왔었습니다. 그 결과 당연히 페미니즘은 진보적 평등주의의 한 일환으로서 정책 수립의 주요 축을 담당했던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이 맥락에서의 페미니즘은 지금 문제시되고 있는 남혐주의와는 본질적으로 다르죠. 진보주의자들이 장려했던 전통적인 페미니즘은 인간의 보편 인권이 차별받지 않고 보장되어야 한다는 대원칙 하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억압받고 있는 사회적 구습을 혁파하자는 평등지향적인 사상이죠. 그런데 지금 문제시되고 있는 이 남혐주의는 보편 인권 따위는 개나 줘버리고 남성성 자체를 악으로 상정하고 타도시켜서 굴복시킨 뒤에 남성들을 여성들의 발 아래 두겠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죠. 여기에 어디 평등이 있습니까? 이것은 보편 인권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고 평등한 권리를 누리는 것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본질적으로 혐오 그 자체에 해당합니다. 당연히 진보주의자들이 지지했던 진정한 의미의 페미니즘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지칭하는 맥락에서부터 명백한 차이가 나는 페미니즘이라는 용어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진보정부의 지향점 자체가 메갈의 지향점과 같기라도 한 것처럼 흑색 선전해버립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메갈, 워마드 등의 남혐주의 집단이 날뛸수록 그 혐오의 사상을 극도로 표출하면 할수록 진보의 지지는 부당하게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 큰 프레임을 잘 알고 있기에 보수 세력 입장에서는 그냥 이 구도에 올라타면 이득을 얻게 되는 형국입니다. 적당하게 안티페미니즘을 주장해 줌으로써 우리 보수는 남성들 편이다. 우리 보수는 저 남혐주의자들과의 극단적 혐오를 상식과 정의의 힘으로 규탄하는 올바른 집단이다.
라는 인식을 어필해 보려고 하고 있죠. 지금까지 아주 잘 먹히고 있습니다. 안티페미 전사 이준석, 사실 그의 정책적인 브랜드는 전무하죠. 실제로 매번 선거에서 떨어졌었고 신념을 갖고 밀고 있는 브랜드 정책 따위는 아무것도 없었던 그냥 정치 분야의 종편 스타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아이템을 아주 잘 잡으셨습니다. 안티페미 전선의 투사. 현재 20대 남성들의 입장에서는 진짜 자신들의 삶에 근본적으로 맞닿아 있는 문제에 발벗고 나서주는 참된 정치인의 모습으로 이준석이 여겨진 형국이라는 거죠. 40, 50대 분들에게 있어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자기 삶을 던져서 발벗고 나서줬던 진정한 투쟁 전사의 모습을 유시민과 같은 민주화 투사에게서 보았다면 현재 20대들에게 있어서는 자기 삶을 위해서 대한민국 안티페미 전선에 발벗고 나서주는 진정한 투쟁 전사의 모습을 이준석과 같은 안티페미를 내세운 정치인들에게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일단 20대 분들의 선택을 이해합니다. 자기 눈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발벗고 나서 몸던져 투쟁하는 정치인을 지지하게 되어 있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이 이준석을 지지하는 그 선택을 일단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 좀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젠더 갈등? 이건 20대들 입장에선 일단 내 눈앞에 펼쳐지는 살갗에 닿는 문제인 것은 맞는데 어찌하다 보니 그렇게 돼버린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게 맞는데 그게 이 사회의 초석을 다지는 근본적인 문제에 해당할까요? 지금 시급하게 이 사회가 총력을 퍼부어서 바로잡아 놓지 않으면 10년 뒤에 20년 뒤에 남북이 갈라지듯이 남과 여러 분열되거나 나라의 부도를 유발하여 IMF 때처럼 경제적으로 폭망해버리거나 아니면 독재자의 등장을 유발하여 탄압 일변도의 폐쇄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는 정도의 무게감이 있는 아젠다였던가요? 저는 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젠더 갈등의 주체가 되어 있는 이분들, 남자와 여자, 이분들은 10년 뒤에 20년 뒤에는 서로 여보 당신 하면서 한 가정을 이루고 잘 사는 상황이 되어 있을 겁니다. 어찌어찌하여 흥행 요소들이 덕지덕지 달라붙어서 작은 불씨가 비정상적인 열기로 커져버린 딱 그 정도의 상황이 현재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체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저는 주류 사회가 이들의 갈등을 소비하며 자기 장사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결정적으로 엇나가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젠더 갈등 문제의 본질은 남녀차를 기반으로 한 기회균등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분명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는 스탠스로도 충분히 합의와 조율을 거쳐서 이성적인 협의를 이룰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혐오주의와의 선을 긋는 것에서부터 실타래를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혐오적 발상을 근거로 상대를 죽여 없애버리려는 방법론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혐오적 발상은 남녀의 기회균등 문제를 이성적으로 푸는데 최대의 걸림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완벽하게 배제해버리는 것이 일단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인간으로서 평등을 지향해야 한다는 목표점을 분명하게 한 뒤에 그 목표점을 함께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남녀 양측이 어떻게 협의하여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하느냐의 문제를 상호 존중의 정신에 입각하여 함께 논의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혐오가 거치고 남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기회균등의 틀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